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승민 씨, 네. 요즘처럼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면 특히 더 피곤하고 또 몸이 나른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춘곤증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춘곤증을 잘 이겨내는 방법 뭐 없을까요? 네, 이 춘곤증은 우리 몸이 계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인데요. 이때 피로가 계속 쌓일 경우 만성 피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춘곤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전에 뇌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블루베리나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와 또 비타민 B6가 다량 함유된 바나나 같은 과일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 스트레칭이나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 숙면은 물론 춘곤증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올봄 춘곤증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춘곤증을 가리켜 봄철 피로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평소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버릴 TV 더보기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해부에서는 신개념 과학 매거진 이슈 매거진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내가 최고 사이언스 올림픽을 통해 이탈리아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코너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 이번 주 주제는 차단 기술인데요. 물을 차단하는 방수와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 기술을 비교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4월 첫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역시나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주실 건가요? 마치 수다를 떨듯 즐겁게 IT 뉴스를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이슈 매거진입니다. 네,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요. 이 진행자인 허준 씨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IT 정보를 정말 흥미롭게 전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준 씨가 진행하는 핫이슈 코너가 특히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인기 비결을 전격 해부 이슈 매거진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그런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 정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다를 떨듯이 즐겁게 과학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슈 매거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개념 과학 매거진 프로그램 이슈 매거진을 전격 해부해봅니다. 명실공히 IT 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우리의 정보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데요.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IT 기술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새로운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슈 매거진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쉽게 IT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슈 매거진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쉽게 설명하는 IT 정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드론이 등장합니다. 이슈 매거진은 총 2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자연의 경관을 보여주는 드론. 그게 바로 이런 엄청난 소리를 내는 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코너가
방송인 허준 씨가 진행하는 핫이슈입니다. 핫이슈는 코너 이름처럼 최근 과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IT 정보나 제품을 전문가와 함께 토크로 풀어가는 코너인데요. 매회 주제로 선정된 IT 기술의 사전적 의미는 물론 역사와 해외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허준 씨는 시청자들의 눈높이로 IT 기술들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운 내용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슈 매거진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현장 체험을 통한 IT 기술 소개입니다. 허준 씨는 매회 주제에 맞춰서 제품을 직접 시연하기도 하는데요. 로봇편에서는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움직이는 로봇은 물론 스스로 사물을 인지하고 움직이는 로봇 등을 소개했고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죠. 과연 누가 몰아보게 될까요? 네. 제가 직접 한번 전기차를 타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기 자동차 편에서는 전기 자동차에 직접 시승해서 전기 자동차의 편리함이나 기능 등에 대해 소개해줬습니다. 시동이 걸린 거라고요? 소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시동이 안 걸려 있는 줄 알고 조작을 하면 큰일 나니까. 토크와 화면으로만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기술이 담긴 제품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IT 기술을 보다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슈 매거진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생활 과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슈 매거진은 핫이슈 코너와 사이언스 통이라는 코너도 함께 방영되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통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도 과학이 담겨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쫀득쫀득한 식감을 고수하지만 세척된 꽁치를 대나무대에 가지런히 걸어 햇볕이 잘 들고 해풍이 가령 겨울의 별미 과메기 제조 과정이나 관건인데요. 사람들이 평소에 거짓말하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소개합니다. 이처럼 평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생활과학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사이언스 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매거진 최고의 감상 포인트, 바로 재밌게 즐기는 과학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무려 10배. 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해주는 건 바로 허준 씨의 재치 있는 입담인데요. 공간할 공간은 10보다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크니까 일단 부자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4살인데 허준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토크 주제가 어려운 과학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정말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처럼 쉽고 재밌게 과학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슈 매거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슈 매거진에선 그 어떤 어려운 과학 정보도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데요. 첨단 과학 이론부터 최신 IT 정보는 물론 첨단 과학 기기 정보까지 다양한 과학 정보를 즐기는 놀이터 같은 프로그램 이슈 매거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3D 프린터, 컴퓨터 그래픽, 웨어러블 컴퓨터 등 이 최신 IT 소식을 흥미롭게 소개하는 이슈 매거진은 수다를 떨듯이 재미있게 정보를 전달해주니까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네, 진행자인 허준 씨의 속사포 같은 입담은 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또 다른 재미인데요. 이슈 매거진은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본방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앞으로 잊지 않고 챙겨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슈 매거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루어낸 과학기술 업적들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내가 최고 사이언스 올림픽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탈리아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승민 씨, 하늘을 나는 스포츠 패러글라이딩 아시죠? 알죠. 네, 그럼 혹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에 어떤 장소가 좋은지 아시나요? 그럼요. 일단 높은 산이어야겠죠. 그리고 갈대나 나무 같은 장애물이 없는 곳이어야 하고 또 적당한 세기의 맞바람이 불어야 이 비행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높은 산이 아닌 땅에서도 이륙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탈리아의 엔리코 바가니니라는 발명가가 만든 이 발명품만 있으면 산에 올라가지 않고도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발명품일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내가 최고 사이언스 올림픽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에서 비행을 할 수 있다면 새처럼 자유자재로 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어떤 발명품일지 오늘 불후의 명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과학 원리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비교분석 과학대 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교분석 과학대 과학에서 다룰 주제는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막아주는 차단 기술인데요. 그중에서도 물을 차단하는 방수와 소리를 차단하는 방음 기술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하듯 다른 나라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이탈리아는 디자인 공학과 자동차, 의류 등으로 유명한데요. 과연 이탈리아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청난 바람을 뿜어내는 송풍기와 움직이는 바닥, 그리고 환상적인 레이저쇼. 마치 콘서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이탈리아의 풍동 실험실입니다. 자동차가 바람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하는 곳이죠.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으려면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이너 로위 버미쉬 씨는 바람에 의한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물방울 모양의 레이싱카 버드 케이지를 고안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버드 케이지의 디자인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풍동 실험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개의 소형 송풍기에서 A급 허리케인과 맞먹는 시속 250km의 바람을 뿜어냅니다. 바닥에선 자동차가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릴 때를 재현합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바람이 자동차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스치고 지나가는지를 보여주죠. 또한 터뷸런스 제너레이터라는 기계가 날개를 움직이면서 차량의 측면으로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상황을 구현하는데요. 날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다른 자동차부터 도로 위의 장애물까지 모든 것을 구현해냅니다. 그리고 버드케이지는 몇 시간 동안 이상기류와 거친 바람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버드케이지 같은 레이싱카는 땅에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하늘엔 패러글라이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비행용품 발명가 엔리코 바가니니의 패러글라이딩은 다른 이들의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바로 등에 날개를 달았기 때문이죠. 부스터를 단 패러글라이더, 패러모터가 이 비행의 핵심입니다. 패러모터를 달면 높은 산과 같은 도약할 공간이 없어도 걷다가 날아오를 수 있는데요.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으로 하늘을 날아올라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착륙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법만 배우면 누구나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비행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늘 위의 스포츠카로도 불리는 개인용 비행기 P180 아반티2입니다. 공기역학과 정자공학, 그리고 첨단 소재를 사용해 쾌적함과 안정성, 그리고 고연비를 확보한 고사양의 비행기죠. 훌륭한 승차감은 물론 시속 700km의 속도로 자유자재로 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빠른 비행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입니다. 이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전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앞날개를 만들어 기체 앞부분을 들어올릴 때 도움이 되도록 하고, 날개 위에 장착된 엔진실은 콜라병처럼 디자인해서 비행 시 공기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엄청난 속도와 안정성까지 갖춘 P180 아반티2 또한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비행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규모가 놀라울 정도로 거대하거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적 업적들. 이탈리아는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기계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를 비롯해 앞으로 이탈리아가 이루어 나갈 과학 분야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과 불, 바람, 소리 등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이것들이 우리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단 기술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의 주제는 바로 차단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나 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수와 길거리 소음과 층간 소음 등을 막아주는 방음 기술을 비교 분석해봅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차단 기술은 방수입니다. 방수용품인 우비와 레인부츠 등을 이용하다 보면 그 안에 습기가 차서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물은 물론 습기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물방울은 차단하고 습기는 밖으로 발산시키는 소재, 바로 투습 방수원단입니다. 현대의 방수천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아웃도어 재킷을 예로 들어보면 재킷의 이면에는 필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 필름 자체는 미세한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의 사이즈가 물 분자보다 작고 기체 분자보다 커서 물은 통과를 못하고 기체는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인체 내부에서 발생한 땀과 수증기는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방수와 함께 비교해볼 차단 기술은 방음입니다. 소음은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공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소음을 막아주는 방음 기술, 그 기술을 실현시켜주는 소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음에 쓰이는 소재 중 하나, 바로 압축 목재입니다.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밀도와 강도를 높인 목재인데요. 그런데 방음의 소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방음 효과가 필요한 공간 대부분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친환경 자재 중엔 독성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력을 가해 제작돼 인체에 무해한 LPM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발이나 옷에 물이 닿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것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절대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물에 약한 휴지도 방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데요. 과연 그 신비의 물건이 무엇일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뿌리기만 하면 방수가 되는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일명 방수 스프레이라고 불리는데요.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운동화에 초코 시럽을 뿌리자 표면에 묻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또 휴대전화에도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만 주면 특수 코팅이 되어 잠깐 정도는 물에 담갔다가 빼도 전원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방수 스프레이는 나무, 벽돌, 의류, 신발 등 재료의 변형이나 손상 없이 반영구적으로 방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방수 스프레이가 간단하게 뿌려지기만 하면 물을 막아주는 것처럼 이 붓으로 발라주기만 하면 소음을 차단해주는 방음제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문이나 엔진 커버 등에만 발라주면 간편하게 차체의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페인트 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자동차 방음제인 세라믹 방음제를 시공하는 모습입니다. 페인트 형태라 작업 과정이 쉽고 기존 자동차 방음제에 비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기만 해도 방음 효과가 있는 건 바로 세라믹 방음제가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작은 크기로 이루어진 이 입자는 속이 비어있는 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자가 소리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진동과 소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수 기술은 바로 이 식물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사찰 음식에서 식재료로 자주 활용하는 연잎인데요. 이 연잎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수의 원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일명 연잎 효과라고 불리는 방수의 원리는 독일 본대학의 비렐름 바르트로 교수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물에 젖지 않고 물방울을 튕겨내는 연잎의 모습을 바르트로 교수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발견한 원리인데요. 연잎 표면에는 무수한 미세돌기가 솟아있어서 이 돌기들이 연잎에 물방울이 닿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연잎의 돌기는 바로 방수 기술의 첫 출발이 되었죠. 연잎에 있는 미세돌기가 방수 기술의 원리라고 한다면 방음은 어떤 원리로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걸까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방음인데요. 이때 방음은 들어오는 소리를 막는 차음과 들어온 음을 흡수하는 흡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음이란 것은 차음과 흡음의 역할을 하는 차음제와 흡음제를 적절히 활용해 방음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방수와 방음 기술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우리의 삶을 쾌적하고도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방수와 방음 기술. 그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없는 차단 기술의 세계, 그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수와 방음 기술에 대해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그중 방음 기술은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특히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막아주는 소재 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는 중재기관도 만들었습니다. 이 센터에선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통한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웃을 위해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는 건데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이탈리아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적 업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탈리아 하면 패션이 유명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과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신 과학기술에도 스타일을 입히는 것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특기라고 하는데요. 그중 개인용 비행기 P180 아반티의 디자인만 봐도 왜 하늘 위의 명품 스포츠카라고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정말 비행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이었는데요. 앞으로 이탈리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디자인의 과학기기들을 내놓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4월 첫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수학으로 상처받은 우리 아이, 수학으로 힐링한다.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수학 공부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 어른들을 귀찮게 하는 아이들의 공식 질문, 왜? 당신이 잃어버린 왜를 찾아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 오전 10시 사과나무에서 확인해보세요. 아름다운 국내의 자연풍광부터 동서양의 약초 등 의학상식까지 국내 특선 다큐가 오후 12시 여러분 안방을 찾아갑니다. 최첨단 과학과 기술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다큐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이 오후 1시에 방송됩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과학의 불가사의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사이트랙이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동물 세계에 숨겨진 비밀들을 3D 입체 영상과 슬로우 모션을 통하여 풀어보는 동물 탐구 보고서가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NHK의 수준 높은 정통 과학 다큐멘터리를 만나보는 시간. NHK 다큐멘터리가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통이 절실한 시대. 소통의 달인 김창옥 교수와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만남. 소나기가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우주의 화려한 영상을 통해 우주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대우주가 오전 11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4월 첫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봄도 됐고 하니까 기분 전환 겸 이 꽃으로 집안 인테리어 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꽃은 볼 땐 좋은데 오래 두질 못해서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럴 땐 꽃을 물 대신 탄산수에 담가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줄기를 비스듬하게 자르면 물을 더 많이 빨아들여서 금방 시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까지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